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4학년 1학기 올라가는 학생이고요. 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사립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제 뭐 학점 같은 것도 다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밝힐 수 있는 순까지 밝히세요. 저는 뭐 안 들어도 필요하면 제가 물어볼 거니까요. 네, 뭐 학교가 뭐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학점은 뭐 4.3 후반대이고요. 네, 네. 상해 1학기까지 열심히 하면 뭐 4.4도 한번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어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서 오셨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워낙 저 앞서서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제가 뭐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리 지금까지 중요한 게 다들 안 중요하고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뭐 자꾸 또 비교하고 있어. 뭐가 궁금한데요? 그 저도 미국 석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박사님 영상도 최근에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 석사 지원 시에 좀 학부 이런 게 좀 많이 작용하는 편인지 안장형이에요. 뭐 모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대학인지. 우리나라가 어딘지 그래서 모르잖아요. 네네 뭐 그러니까 어느 박 대학인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다른 교수님들이랑 면담을 해봤을 때는 이제 박사님과는 조금 다르게 답변해 주시니까. 근데 라고 뭐 하시는데요? 교수님들은 보통은 너가 스카이나 아니면 그 근방의 학교들이 아니면은 뭔가 미국 석사나 뭐 박사 이런 것들을 지원해 보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런 뭐 당연히 뭐 우리 학교에서도 뭐 너가 엄청난 실적들을 쌓을 수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그러한 실적을 쌓기에는 아무래도 뭐 SPK나 아니면 그 밑에 대학들이 훨씬 그러한 실적들도 쌓기 좋으니까 그런 대학에 속한 학생들이 이제 석사나 박사를 지원했을 때 오히려 더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아니요. 예, 한 분 정도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한 분은, 뭐, 너가 미국 자체를 가고 싶은 거라면은, 뭐, 석사 자체를 뭐, 한국에서 한번 하고, 아니면 미국 박사를 가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너가 가고 싶으면은, 너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한번 지원을 해봐라, 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고민인 게 박사님의 좀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궁금하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사람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뭘로요? 이제 미국 석사로 이제 AI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요. 미국 석사 하려면은 1년에 1억 이상 필요한데 돈은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제 너가 그런데 붙어서 그 단일 네 능력이 되면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제 1억 해서 총 2억에서 3억을 지원해 주신대요? 네네. 어쨌든 네 공부할 수 있는 때도 있으니까 뭐 비싼 비용이라는 거 알지만 네가 거기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거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 이야, 좋은 부모님이시다. 좋겠다. 사람들이 돈이 많나? 그게 아닙니다. 저 맞지 않습니다. 1년에 1억이고 2억 필요하면요. 이자율 3%만 해도 1년에 그냥 대충 해도 600인데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이거든요? 그만한 네네. 가치가 있나? 애초에 저는 미국 석사는 고려도 안 합니다. 1년에 1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뭐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걸 고민하고 있지? 예. 어쨌든 뭐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본인도 그렇게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거 뭐 유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2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미국의 석사를 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본인도 그게 만약에 2억이라는 게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느낌이면은 쓰라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도 2억이라는 돈이 꽤 큰 돈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 무슨 자신감으로 그 돈을 쓰려고 해요? 그 뭐 석사한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석사 들어갔다가 졸업했는데 인턴도 못하고 취업도 못해가지고 H1B 전환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비자 없어가지고 한국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거의 뭐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구글 다니고 뭐 죽스니 뭐 아마존이니 뭐 이런 데 다니고 하면은 뭐 너도 나도 미국 가서 하면은 뭔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겠죠. 저도 애플 다녀봐서 알아요. 좋아요. 그 애플 다니는 애들 보면은 다 잘해요. 잘 사는 애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애플 다니는 애들을 애플에 모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잘 사는 거죠. 얼마나 그 비자 때문에 제 영상 중에 그런 거 많습니다. 뭐 비자가 안 돼가지고 뭐 한국 돌아와야 된다느니 뭐 이런 영상들 많아요.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몇 학년이라고요? 이제 4학년 올라갑니다. 음. 나는 내가 만약에 우리 KY 제이님이 내 아들이다. 그러면 네. 찌끄러 임마 이러면서 취업하라고 할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그 미국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뭔데요? 그것도 AI로? 이제 미국의 인더스트리를 꼭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아, 왜 꼭 그게 대학원이어야 돼요? 인턴십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인턴십도 되게 많이 알아봤었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일단 저희 학교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찾는 것도 좀 쉽지 않았고, 아, 이제, 신기하죠. 그리고 그럼 대학원은 쉬워요? 그러면은 2억을 내서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막연한 그냥 생각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꼭 한번 가서 공부도 해보고, 싶고, 좋은 그런 능력 있는 분들한테 배워서 일도 같이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알게 돼요. 뭐가 떴어요? 유튜브에? 그냥 뭐 AI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 찾다 보면은 되게 스펙 좋으신 분들이 그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거 물어보면은 와 진짜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사람들이 그런 것도.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되게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고민 얘기하면서 막 뭔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갖춤표라는 사람이 갑자기 막 조언해주고 막 저 사람은 되게 어나더 레벨 같고 약간 그런 게 재밌군요. 이 영상이. 아, 그런가요? 전 처음 알았어요. 아니 뭐 재미라기보다는 뭐 제가 그분 한뭐 수준은 아니지만 좀 이런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뭐 약간 궁금했던 것도 해결되기도 하고 근데 보면서. 아까 그 전에 멘토링 하셨던 푼치님께서 되게 솔직히 영상 재미없다고도 하셨고 저도 봤을 때도 재미없거든요. 뭐 라디오도 아니고 뭐 되게 뭐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뭐 편집도 안 돼 있고 이런데 이게 보게 돼요? 보시다 보면 그래도 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좀 열심히 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하는 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는 되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경이고 뭔가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뭐 하버드니 MIT니 막 저런 거를 꿈꾸면서 막 미국에서 막 IT, AI 막 이렇게 팬시한 거 막 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착착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비슷한 또래고 당연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경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미국 유학을 가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야지. 약간 이런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진로를 막 계획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고요. 진짜 그러면 안 되고요. 어, 본인이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라든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내가 성장해 보고 싶다라는 건 마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든가 아니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다든가 좋은 차라든가 좋은 집, 그다음에 많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본능적인 욕구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어느 정도로 뭐 본능적이냐의 부분에 따라서 뭐 웩슬러의 뭐 이런 욕구 뭐 단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성장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막 뭐 너무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마트에 있는 막 사과를 하나 훔쳐서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깜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덜컥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네네. 범죄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딱 봤을 때 아직 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막막하게 저거 하고 싶으니까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하루 강아지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KYJ님의 이 생각을. 그리고 충분히 KYJ님은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어쨌든 본인이 지금 학교 아니면 본인이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해서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상한 전제에 의해서 이상한 진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땐 본인의 학교가 어딘지를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유가 있겠죠.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서울대라든가 뭐 이런 학생들이 다 미국에 가고 그렇지만 말 맞다 나 미국에 대학교가 500개, 1000개가 되는데 본인만을 위한 자리가 그거 하나 없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그 미국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미국 유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미국 개념이 정말 달라요. 만에 하나 본인이 MIT나 하버드나 이런 걸 생각하고 얘기했다고 하면 교수님 말이 맞을 수 있죠. 지금 본인의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이력이라든가 경험이 그런 탑스쿨을 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건 꼭 그런 탑스쿨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이 당연히 탑스쿨을 가면 좋겠지만 미국에는 이름 모르는 지역에 이름 모르는 학교가 진짜 200개, 500개, 1000개 있다니까요.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서로 상담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 개념의 혼동 자체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미국에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석사를 하고 가는 거는 쉬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석사는 어드미션을 받기가 쉽죠. 왜냐면 박사에 비해서 캐시카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뽑아놓으면 학교에도 좋은 거고 대신 꼭 좀 들어가기는 쉽다고 하더라도 내가 등록금이라든가 생활비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거의 1년에 1억 이상 드는 거니까 충분히 쉬운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포드나 버클리나 이러한 마스터 프로그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대학원에서 석사로 붙는 거는 박사에 비해서는 쉽지만 항상 단점으로는 내가 1년에 1억 넘는 비용을 감당해야 되냐. 물론 텍사스라든가 이런 데는 좀 쌀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럼 그게 옵션이 누군가한테는 된다고 하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의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 게 그 석사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 그냥 수업 몇 개 듣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여러분을 갑자기 뭐 성장시켜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1대1로 막 교수님이 멘토링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00명, 200명 강당에 모아놓고 그냥 한 학기에 막 15학점씩 5과목씩 5과목씩 2번 들으면 1년짜리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게 석사예요. 그럼 본인이 결국은 그거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하고 본인이 다 링크드인이나 뭐 인터뷰 같은 거 일자 구해가지고 다 인터뷰 보고 인터뷰 다 본 다음에 또 막 여러 가지 테스트 보고 또 시험도 붙고 학위도 따고 비자도 또 로터리에서 되고 이게 다 돼야지 어쨌든 미국에서 살아남는 건데 남들이 그냥 다 붙어 있는 것만 보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석사를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으면 미국에서 인턴 같은 거라도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데 어렵다면서요. 정보가 없어서. 그럼 뭐 누군 정보가 있나? 누군 뭐 서울대니까 다 가는 그게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 환경이 어디가 됐든 간에 다 지 먹고 살 건 다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셨단 얘기예요.
이건 핑계라는 거죠, 제 말은. 죄송합니다. 이게 짧게 만났는데 본인의 삶을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지도 못했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인강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줄 세우기 공부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운동장 안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어도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실제로 자기가 자기만의 운동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안 알려주면 없는구나 싶으면서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딱 해보니까 뭐 정보도 없는 것 같고 이런다고 해서 뭐 나라 핑계, 사람 핑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본인이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걸 어려우니까 못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정신 상태와 그 정도의 경험이면 미국의 석사를 붙는다고 해도 인터뷰 오퍼 하나 받기 힘든 게 현실일 거예요. 생각해봐요. 본인을 뽑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좋은 학교 뭐가 있을까 뭐 한 뭐 버지니아 텍 정도 해볼까요? 뭐탑 20 하니까 주립대 중에서 뭐 거기서 AI 뭐 했다고 칩시다 석사를 버지니아 텍에서 했어요. 그러면 뭐 거기 나오면은 뭐 취업이 보장돼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이 또 다 링크드인에 가서 100개, 200개, 300개씩 지원 다 해야 된다고요. 누가 알려줄까요? 거기서? 뭐 한인 사회가 잘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자기가 그냥 다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우리 KYJ 님이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와 그 도전 정신은 좋게 생각해요. 훌륭해요. 훌륭한데 현실적으로 되는 게 있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게 있고 그걸 안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도전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지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부모님이 1억 준다고 해서 그냥 덜컥 미국 석사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내가 그 첫 번째 멘트를 했던 분한테도 얘기했던 포인트가 그런 거였고요. 뭐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가장 해결을 하려면요. 일단 본인이 욕심을 줄여야 된다 또 있겠지만 나는 그러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젊고 어리고 진짜 너무 창창한데 지금부터 현실에 수능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취업이나 해서 사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내가 그냥 부모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는 거지만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진정이면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쨌든 한국이 아니라 좀 더 큰 세상 가서 놀고 싶다. 그럼 솔직히 유럽 같은 데는 뭐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거 하면서 뭐 등록금도 안 내요. 언어만 할 줄 알면은. 근데 뭐 솔직히 유럽이 옛날에 그 유럽이 아니라서 저는 가급적 요즘 이 2025년도 시대에서 외국 나가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미국만 얘기하는데 자, 미국만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은 현실적으로 너무 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취업이 돼도 H1B를 로터리를 돌려야 돼서 그 영주권을 따는 방법이 아니거나 로터리에 당첨이 되지 않고서는 H1B가 될 수가 없어요.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본인이 석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터뷰도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도 열심히 지원해가지고 열심히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로터리가 안 돼서 H1B가 안 되면은 한국에 와야 돼요. 1년에 1억, 2억, 3억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물론 트럼프가 되면은 또 뭐 고학력자한테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AI 석사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고학력자는 아닙니다. 뭐 고학력자는 뭐 최소한 박사 이상은 돼야지 그게 고학력자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NIW로 하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많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도 H1B 로터리가 학사는 한 번, 두 번, 석사는 두 번, 박사는 세 번이니까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AI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그 아마 지원하시면 다 떨어지실 거예요. AI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제가 질문은 안 드렸지만 그 AI라고 하는 거 하고 싶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 프로그램에 붙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심사위원의 마음을 울리지 않으면은 아마 합격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저는 4학년이라고 하면은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굳이 꼭 대학원을 가야 되나 생각도 있고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외국으로 이렇게 회사를 옮겨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꼭 그게 대학원이 아니어도 미국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언젠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어렵겠지만.
대학원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이 대학원을 가지 않고 미국에 간다. 회사 취업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그 석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렵고.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게 박사인데, 그 박사가 말이 박사지 1년에 7년, 8년 써가지고 박사 따는 게 쉬운 일인가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 7년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네, 말씀하세요. 아이, 이제, 뭐, 무조건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석사를 한다기보다는 음, 일단은 AI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요. 일단은 뭐, 화려하진 않지만 이제 학부 영생도 꾸준히 활동하면서 음, 일단은 저널 같은 데에도 이제 논문도 쓰고 포스터 발표도 하고 이제 국제 저널 유명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 익스텐디드 애브스트랙트 같은 것도 제출도 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좀 더 AI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도 하고 싶고 예, 그런 거를 깊게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기쁨이 좀 저한테는 어느 정도 크게 와닿는 게 있어서 네, 그런 좋아요. 점에서 공부를 더 해보고 학점도 괜찮고,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좋고요. 뭐 4.3 이러니까. 그다음에 뭐 학교는 좀 안 좋다고 하지만 그런 거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하니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뭐 미국으로 바로 다이렉트 PhD라든가 뭐 석사라든가 하면 좋겠지만 석사는 제가 봤을 때는 자비 석사가 많고 그거를 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고 석사를 가는 건 너무 너무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거는 별 추천하지 않고 박사만 추천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뭐 익스텐디드 앱스트랙도 내보고 이런 거 보면은 박사를 충분히 할 만큼 자질이 있네요. 뭐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박사를 해볼까라는 고민은요, 박사를 할 자질이 있는 사람들만 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박사라는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를 본인 인생 진로로 한 번쯤 고민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박사를 할 만한 자질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대학원에 대자도 생각 안 한다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성공적으로 남들도 좋아하고 나도 만족해할 만한 그런 좋은 학교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남들에 비해서 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학부 4학년에서 학부 인턴 몇 번 해봤을 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일본 옆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뭐 필리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카자흐스탄 어디 있는지 알아요? 뭐 딱 찍을 수 있어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 뭐 말레이시아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뭐 잘 몰라요, 사람들.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 거랑. 그러니까 그런 고만고만한 위치도 모르는 한국 같은 데서 그래서 한국 학교 랭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런 데서 아무리 뭐 무슨 뭐 학회를 나가고 뭐 해봤자 갈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물론 있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있는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석사는 안 되고 박사를 할 만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되면 박사를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학생의 어떤 이력으로는 좋은 학교를 가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내가 일단 연구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해볼 겸, 그다음에 대한민국 내에서 어쨌든 일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맥이라든가 네트워크도 늘릴 겸 내가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나 가능한 학교에서 석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미국 유학 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현실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왜 그러냐? 박사를 딴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를 가는 건 아닌데 그리고 비자가 따는 건 아닌데 일단 박사를 따면은 지금까지는 로터리 3번 돌릴 수 있다는 것과 하나가 있고 애플 같은 좋은 회사에 박사를 채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비자가 떨어져도 O 비자를 줘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서는 또 좋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NI 그 고학력자라고 얘기하는 건 석사가 아니라 박사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고학력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박사 이상급이고 NIW라고 해서 웨이브 되는 게 있어요. 그 자기가 비자 그 실적이 너무 좋으면 추천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석사를 본인이 한국에서 해서 논문이 세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바탕으로 NIW를 준비하면 박사 2, 3년 차 때 영주권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럼 영주권을 따게 되면 취업이 너무 쉬워져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비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래저래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한 3, 4학년 때부터 학부 인턴을 해서 그 학부 인턴 했던 곳에서 석사를 해서 한 3, 4년 정도 연구 실적을 쫙 따서 논문도 쓰고 내가 정말 그렇게 강한 어떤 애플리켄트가 되면은 그거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지원해서 붙으면은 그 착착착착 지원하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미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서야 그냥 회사에 취업한 다음에 혹은 미국 회사에 지원해서 미국에 붙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워낙 넘사벽이라. 옛날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뭐 네카라 쿠베 이런 데서 뭐 코딩하던 사람들이 뭐 저쪽에 뭐 이렇게 스카웃 되거나 아니면 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들이 애플에 스카웃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5년, 10년 전에는 좀 있었고 실제로 지금도 있는데 그렇게 진로가 펼쳐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워낙 미국이 넘사벽으로 잘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디스플레이 이런 거 잘하고 배터리 이런 거 뭐 잘한다고 했을 때 뭐 미국에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요즘 있나요? 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요. 지금 석사를 한다고 해서 본인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석사를 해도 국내에 R&D 이런 데도 가도 되고 아니면 국내에서 박사를 해도 돼요. 국내 석박사를 하면은 나중에 포닥을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계세요. 미국으로 이제 곧 가시는 분. 그분 국내에서 다 학사 나오고 석사 나오고 박사 나오고 포닥 이제 미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2 비자라는 걸 줘요. 그럼 제2 비자라는 걸 받고 열심히 포닥 일한 다음에 회사 가서 만약에 뭐 지원해가지고 붙으면은 거기서 또 이제 비자 서포트 받고 하면 또 이렇게 또 갈 수 있고 NIW 또 해가지고 또 시민권 받고 아니 그 영주권 받고 이렇게 해서 미국 정착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적어도 엔지니어 계열에서 뭐 R&D 쪽에 좀 관심이 있고 뭐 AI가 됐든 뭐 뭐가 됐든 간에 석사까지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는 거죠. 뭐 시간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도 없고 학사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석사를 해도 석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할 수 있고 석사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학부 인턴 플러스 석사를 하는 옵션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맨날 5년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채팅창에서 뭐 하버드 MIT 나왔는데 그분들도 다 물론 좋은 학교였던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학부하면서 인턴하면서 석사하고 1년 더 연장해서 또 일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지원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야지 뭐 MIT 하버드가 겨우 얘기 나오는 거지. 다이렉트 PhD로 그냥 대학교 4학년만 딱 하고 나서 뭐 칼텍이니 뭐 MIT니 이런 데 붙는 케이스는 진짜 드물어요. 있긴 한데 진짜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유튜브에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나도 저렇게 할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하루 강아지 같은 생각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네네. 석사 1년에 1억 내고 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이자율 3%만 해서 해도 원금 잃지 않고 이자만 한 달에 50이에요. 그게 큰 돈이지 안 큰 돈입니까? 인간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벌기가 쉬워요. 그거 이상한 거에 돈 쓰지 말고 뭘 쓰고 싶으면 쓰세요. 그만큼은 뭐 확신이 있으면은 나는 안 써요. 나는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난 안 써. 난 절대 안 써요. 나는 애초에 그래서 석사는 생각도 안 했어요. 대신 박사는 돈을 받고 다니기 때문에 난 무조건 박사를 한다. 박사를 할 거면은 무조건 좋은 데서 한다. 무조건 좋은 데를 하려면 난 석사 때 진짜 좋은 퍼포먼스와 좋은 경험을 해야 된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나는 그냥 자대에서 석사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거 바탕으로 그냥 박사가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나 그러한 어떤 전략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왜 그게 크게 바뀌지 않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박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5년, 7년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공부 어떻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두려워서 못 한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회사에서 5년, 7년 구르는 거나 박사를 5년, 7년 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못 번다고요? 그 뭐 대기업 같은 데 가야 뭐 초봉 5천, 6천 받죠. 일반적인 데 가면은 초봉 한 4, 5천, 3, 4천 이렇게 받는데 대학원도 등록금 빼면 그 정도 받아요. 2, 300 받는다고요. 200만 원 정도, 100만 원. 근데 학위까지도 주잖아요.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 최소한 인턴을 다른 타대에서는 꼭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당장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학기 진행하는 동안, 그러니까 올해 1학기 진행하는 동안 이제 그거를 컨택을 교수님들께 하는 게 지금 4학년 1학기라고 하셨죠, 이제. 네네. 그럼 어쨌든 4학년 1학기 지금부터 어쨌든 학부 인턴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름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셔야죠. 학기 다니시면서. 보통 다 그렇게 해요. 학교 하면서. 보통 최소 6개월 이상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방학 때 단기간으로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제 영상을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방학 때 한두 달 인턴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본인에게. 원래 학부 인턴은 1년 이상 꾸준히 해야지, 뭐, 하나 결과 나올까 말까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미 그 네. 학부 연구생 생활 자체는 이미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하고는 있는데, 음. 이제 대학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최소한 가고 싶은 곳에서 인턴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저는 그리고 애초에 학부 인턴을 타대에서 하는 거를 별로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이제 학교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뭐 지방사립대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지방사립대에서 사실 석사하는 건 좀 조금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위험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는 옮기셔야겠죠. 그러면은 석사를 하게 될 곳에서 학부 인턴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위치나 거리 때문에 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타대에서 학부 인턴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능해요? 제가 일단 1학기까지 수업을 다 듣게 되면은 학점은 이제 졸업 학점 다 채우게 되고요. 더 이상 1학기 하면 들을 학점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잘하면요.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있는 학교에서 학부 인턴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학부 인턴을 그냥 계속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1학기 마칠 때까지 계속 하고요. 모든 수업이 다 끝나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기말고사 보기 한 달 전쯤에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석사를 가고자 하는 교수님들께 컨택을 해서 그때쯤부터 얘기를 한 다음에 여름부터는 학부 인턴을 그 타대에서 하고 바로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저는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뭐 그게 꼭 SPK 필요는 없고요. 뭐 그게 뭐 어느 학교가 됐든 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뭐 석사로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고려대가 됐든 뭐 아니면은 뭐 성균관대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에 교수님한테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거기에 자리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인턴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2학기 때는 수업을 들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취하면서 올인하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이제 졸업하면서 3월에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3월 그러니까 지원해서 3월에 이제 석사 전환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남들 2년 동안 석사할 때 본인은 어, 더 하는 거죠. 한 1, 2, 3부터 시작해서 6개월 더 하는 거니까 한 9개월 먼저 시작하는 거네요, 남들보다. 그 정도 일찍 시작하면은 한 거의 뭐 한 3년이니까 거기서 리서치 퍼포먼스 내는 거 바탕으로 지원하면은 뭐 미국 어딘가는 박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리 AI라고 해도 분야가 많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현실적일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석사한테 비추해요.
제 아들이라면은 말릴 것 같아요. 조카라고 해도 말릴 것 같고.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국내 석사로 이제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높은 대학원들은 이제 물론 뭐 학점이나 뭐 이 사람이 해온 실적들도 다 따지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일단 학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이것 또한 그냥 그 의미 없는 말인지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뭐 거기 그러니까 높은 대학은 아예 제외를 하고 어느 정도 그걸 컨택을 해보거나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누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 중요한 게 아닌 게, 뽑고 나니까 다 좋은 학교 학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학교가, 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좋은 학교 나왔다 그러면 좀 달리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근데 뭐, 그게 중요한가?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일을 잘하거나 뭐 좋은 사람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나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얘기 때문에 쫄 필요도 하나도 없고 그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고민해봐도 뭐 안 된다고 안 할 거예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도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어렵다고 해도 그거를 만들어내야지. 그리고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멘토링 많이 했었는데 뭐, 뭐 카이스트 이런 데는 학교별 쿼터도 존재하고 워낙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거기는 뭐 고려대학교 같은 데도 되게 들어가기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사립대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방사립대에서 막 꽈탑하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뭐 좋은 학교야 워낙 지원자들이 다 대단하죠.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다른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없겠어요. 다른 학교 애들이 나보다 공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좋은 학교에서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뭐 뛰어난 애들이 와서 잘한 거라고는 하는데 뭐 저는 사실 뭐 수능이나 수시로 그 거른 게 뭐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왔다라고 전제할 수 있는 건가? 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내가 많은 학생들을 멘토링 했을 때 지방대든 뭐 이런 데서 많이들 다 대학원 잘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중요한 거는 뭐 학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학부 때 성실히 공부를 했고 어떠한 또 성품을 갖고 있고 또 인터뷰할 때 그런 인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파라미터들도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좋은 학교에 대학원을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힘들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 뭐 통계적으로는 좋은 학교 대학원에 붙는 사람들의 출신 학교가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죠. 뭐 실제로 얼마 전에도 멘토링 때 뭐 카이스트의 어떤 랩에서 출신 학교들 보니까 다 무슨 한양대 이상이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럼 편입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편입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예. 하고 싶으면은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두드리면은 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저 실제로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할 때도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정말 기회 받아서 석사 열심히 해가지고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막 잠도 막 같이 자면서 막 해가지고 대기업 취업하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다 그렇게 했는데 뭘. 그래서 쫄지 마십시오. 내가 내 눈에 있다고 해서 뭐 딴 데도 있겠다라고 뭐 가정하는 게 좀 웃긴 거긴 한데 나는 그랬어요. 진짜 다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전하십시오. 그 자꾸 이게 막 주위에서 알려주는 사람 없다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뭐 가춘표 멘토링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서 알아서 잘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조금 더. 네. 네, 감사합니다.
본인보다 나은 학교인 애들이 저기 자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든 발버둥 치십시오. VIP 방이 있어요? 제 방에?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꼭 제 방이 아니라고도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정보를 좀 얻어보시고 하여튼 뭐 네. 아 참나 쉽지 않네요. 네. 근데 뭐 이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게,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뭔가 제가 타 학교 학생들을 뭐 엄청나게 자주 이렇게 교류를 하거나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나는 그들과 속했을 때 뭔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불안감도 있고 내가 그들과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야 저를 뽑을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게 줄 세우기가 아니에요. 대학원은. 근데 뭐 당연히 우수해야 뽑힐 수 있겠죠. 예. 줄 세우기는 아니에요. 뭐. 아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제가 VIP 방 같은 것도 만드는 이유가 그 VIP 방에서 매주 이렇게 보이스룸 같은 거 해서 학생들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는데 그런데 오셔가지고 학생들이랑 대화도 좀 해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아, 나는 지금 이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지금 요 정도 실적을 갖고 있고 뭐 이번에 익스텐드 앱스트랙 정도 써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물어보면은 여기 콩국과 당당님 같은 경우는 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요즘 같이 인터넷 잘 발달되고 커뮤니티 많고 충분히 노력하면은 다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뭐 주위에 내가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못했다 이러면 솔직히 노력을 안 한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제가 진짜 이거 뭐 저 하는 건 알고 있었죠. 이런 뭐 뭐 단톡방 이런 거 있는 건 알고 있었죠. 헤어제이님. 네,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사실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왜 액션을 안 취했냐는 거죠. 한 달에 5천 원인데. 그럼 물론 무료로 하면 좋죠. 근데 무료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1,000명짜리 방에서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이고 검증이 안 된 사람들 하나랑 이런 걸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한 달에 5천 원이라고 하는 너무나 나이스한 이 트레시홀드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리소스가 있는데 어딘가 찾아 물론 뭐 돈을 내야 된다는 좀 단점은 있지만 꼭 제게 아니더라도 다른 높은 채팅방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그런 게 충분히 있는데 그게 없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하여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열심히 좀 알아보세요. 되게 많아요. 그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요즘 같은 좀 시대. 더 살아보려고 한번,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보통 4학년 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엄청 늦거나 뭐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라 보통 4학년 때 많이 하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냥 또 학부 인턴도 심지어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석사를 한 다음에 그런 훌륭한 리서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 박사를 가는 거가 미국에서 정착하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돈이 많으면 뭐 석사 가시든지 뭐 마시든지 하시고 예. 저는 돈이 없어서 그 말을 차마 못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하다못해 국내에서 석사하다가 박사로 전환한다고 쳐도 그래도 나중에 또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또 포닥 가는 일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또 예, 가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인데 그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은 좋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죠. 이렇게 뭔가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고 죽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나도 이런 데서도 살아보고 싶고 저런 데서도 한번 같이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고 저런 사람들과 같이 성장해보고 싶고 이런 게 한 번뿐인 인생에서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거는 저는 다이버시티 측면이라든가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1년에 1억 개의 가치가 있냐는 거죠.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중요한데 그 비자에 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미국 박사 이상으로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아니면 그냥 뭐 교환학생을 한번 더 갔다 오시든가요. 교환학생을 한번 갔다 오셔서 뭐 좀 1년 졸업을 유예하더라도 근데 뭐 이미 좀 늦었네요. 4학년 지금 지원해도 여름 방학 이후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한 학기 정도는 초과로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죠. 경험해 보는 거는. 예. 굳이 뭐 꼭 내가 거기서 이민을 하고 살고 이럴 필요는 없고. 예. 어렵네요. 예. 그리고 혹시 뭐 따로 궁금한 게 있는데 더 하나 더 질문 네, 드려도 돼요? 네, 뭐 하시죠. 뭐가 더 궁금하세요? 보통 뭐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석사만 지원을 하는 거랑 석박을 통합으로 지원하는 거는 경쟁률로 따졌을 때 그 석박 통합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누가 해주셨는데 그거는 틀린 말인 건가요?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면 당연히 석박통합이 유리하죠. 음. 그럼 왜냐하면 박사를 해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연구실에 오래 있을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본인은 박사를 미국에서 가고 싶어 하는데 석박통합으로 지원하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포닥을 또 미국에서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미국 박사만큼 가장 최고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제 국내나 석사나 만약에 그런 것들 조금 더 좋은 대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옵션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알 수는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 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가춘표에 그 포닥 영상 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지 쉽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근데 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예. 제 주위에는 많이 가는데. 제 주위에는 많아요. 제 주위엔 진짜 많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뭐 제 연구실에서도 고대에서 그러니까 뭐 인서울 대학에서 학사 나오고 고대로 석사하고 박사까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석박 통합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포닥 좀 하다가 미국으로 포닥 가가지고 거기서 포닥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포닥하다가 이제 NIW로 해가지고 뭐 영주권 따가지고 지금은 미국 정출연에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저 애플 다녔을 때 알고 됐던 어떤 형님 같은 경우는 뭐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하고 버클리로 포닥을 왔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애플의 오퍼를 받아서 애플로 다녀와서 애플로 다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버클리 쪽에 포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닥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없지 않아요. 근데 쉽진 않죠. 그리고 그거는 고민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포닥이라고 하는 걸 고민하기에는 아직 박사를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포닥을. 그러니까 석사부터 시작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고민이라는 게 시작되는 게 자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케이 네 말대로 그래 석사 좋아. 그럼 석사 한 다음에 그렇게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할지 아니면 국내에서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결정하는 거 좋아. 자 근데 석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데를 잘 들어가려면 석박 통합을 해야 된다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전략적으로 짱구를 돌리는데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저라면 공부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맞는. 걸 공부할 시간에 저는 차라리 논문 하나 더 읽든 교수님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더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신경을 쓰든 왜냐면 어차피 석사로 지원할 건데 왜 자꾸 그거를 더 쉽게 붙으려고 석박 통합으로 가려는 잔머리를 굴리냐는 거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은 지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박사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석사까지 하면서 결정해 볼래.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뭐 아니면 취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럼 석사로 지원해야죠. 근데 잠깐만 석박 통합으로 하면은 내가 잘하면은 이거 서울대도 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박사까지 할 마음으로 그걸 지원하는 거고 그건 애초에 그거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께서 네 마음 안다. 나중에 너 졸업 그냥 박박토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오고 싶다고 하면 내가 석사로 다시 전환해서 졸업은 시켜줄게. 뭐 이런 교수님도 계세요. 근데 계신다고 한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본인이 어떻게 믿을 거야?
교수님이 뭐 사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로의 어떤 이 신뢰라는 거가 중요한 입장에서 의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석사로 지원하세요. 다 된다니까요. 안 되지 않아요. 석사로 지원해도 다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AI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그건 AI를 왜 희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본인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너나 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AI 이런 얘기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쪽 분야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그런 치열한 경쟁에 본인이 잘났는지 안 잘났는지도 잘 모르고 깜냥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경쟁한다고 하면은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연구 분야를 설정하는 데서 있어서도 왜 본인이 AI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은 그냥 솔직히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거든요. 뭐 친척이나 친구가 와서 너 요즘 뭐 하냐? 그러면 아, 저 AI 관련해서 석사합니다. 그러면 오, 그렇구나. 막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이고, 돌아오지 않는 청춘인데, 그 청춘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지. 아, AI가 제가 하고 싶은 공부예요. 나도 로보틱스 공부하는 거, 나도 로보틱스 보는 거 좋아해. AI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나 AI 공부 안 하잖아. 그럼 그 구분은 할 줄 알아야죠.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AI에 필요한 지식과 선수 역량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AI 좋다고 하니까 그거 하는 것 같이 바보 같은 전략이 난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AI 뛰어난 거 알겠지만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성향은 이러하니까 요거를 잘 할 수 있는 요러한 연구실에 가서 거기서 AI를 접목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은 더 의미 있는 연구와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AI 관련돼서 학부 인턴을 했고 뭐 무슨 애브스트랙도 써봤으니까 AI가 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런 막 진짜 AI스러운 AI를 할 정도의 수리 능력과 로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AI라는 걸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이 AI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뭐 3D 프린팅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까? 아니면 요 AI라고 하는 거를 좀 연력학적인 무언가를 좀 섞어서 열 해석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열 해석 관련된 연구실에서 나는 AI라는 걸 할 줄 압니다라고 하면 교수님 입장에서도 뭐지? 얘가 학교는 좀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거가 하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AI, 로보틱스, 비전, 막 알고리즘, 뭐 LLM, 뭐 자연어 처리, 뭐 NLP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다 거기 가면은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 AI 하려고 난리치는 애들 그 판인데 거기서 무슨 두각을 드러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연구 분야 설정하는 것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서 정말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생각을 다시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시죠? 이제는?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해결이 쉽게 됐네, 생각보다. 제 채널이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정말 자기,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기울이면서 뭐라도 정보로 하나라도 더 캐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좀 이제 자극도 되게 받게 되고, 아, 내가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안 보이는 데서도 남들 열심히 하는데 내가 뒤처지면 안 되지. 나도 똑같이 열심히 바로 그 생각이, 해야지. 바로 그 라, 생각이야. 맞아. 자기가 안 좋은 학교라고 해서 쫄 게 아니라, 어우, 씨, 내가 안 좋은 학교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잡아야지. 이러한 좀 도전 정신과, 그런 어떤 깡따구가 좀 있어야죠. 왜냐면은 나보다 더 공부 잘했던 애들이라든가 열심히 했거나 운이 좋았던 애들은 어쨌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1년 1년 살다 보면 잘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업데이트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